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째 주 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일반 담배와 달리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가 아닌데요. 이 때문에 신분 확인이 허술하다 보니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 사각지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무인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입니다. 신분증으로 성인인지 확인하지만 타인의 신분증을 써도 걸러낼 장치가 없습니다. 부산 동구의 한 24시간 무인 전자담배 판매장. 이곳에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만 걸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합니다. 인증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입했는데요.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입할 때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는 없었습니다.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천연 니코틴 포함 제품은 이제 자판기라든가 이런 데서 다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합성 니코틴 제품으로 만들어진 액상형 전자담배는 관리할 방안이 현재 없는 게 맞아요. 이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PC방에 가가지고 신분증을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사장님께 말하면은 이렇게 잃어버린 분실물 박스 같은 거 주는데 그걸로 이렇게 전자담배 샀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유해성 중간 용역 결과 발암성, 생식 독성 등 상당수 유해 물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국회는 담배에 합성 니코틴 액상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유해성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나 교육청에서 전수조사에 준하는 실태조사를 좀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뒷북 치면서 할 게 아니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따라 학교 인근 200m에는 담배 자판기는 세울 수 없지만 액상 담배는 이 또한 제지를 받지 않는 만큼 대책이 절실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며칠 전 3명이 숨진 도로가 공사 현장이 도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왜 허가를 안 받았는지 알아봤더니 발주처인 부산시와 공사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다 빠뜨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도 조사 중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가 급가속하더니 도로가 작업장을 덮칩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수문 개선 사업지에 나무를 옮겨 심던 작업자 2명과 운전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지점 직전에 갑자기 속도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가 천천히 오다가 사고 발생 지점 한 5, 60m 앞에서 속력을 내요. 이분이 한 5년 동안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3차로 도로가에 서 있던 작업 차량, 알고 보니 도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500m 떨어진 사업 현장만 허가를 받았을 뿐 정작 한 개 차로를 막고 작업하는 식재 현장은 불법 점용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는 아닙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그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거든요. 거기 안에 교통 처리 계획이라든지 소통 계획,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그거 보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발주처인 부산시 건설본부와 시공사는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 여부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법령을 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별적인 허가가 필요하다면 시공사에서 신청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 작업자 2명이 숨진 시공사는 작업 위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허가 신청 주체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올해 부산에선 광안대교와 황령터널, 이번 조경공사 현장까지 대형 도로가 교통사고만 3건이 발생했지만 작업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운전하실 때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는 그 기관과 업체는 우리 점령 허가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경찰과 노동청은 부산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자체의 지방교부세만 2,900억 원이 줄어들 전망인데 각종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정부의 올해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크게 적은 337조 7천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예측 실패로 29조 6천억 원의 세수가 펑크가 난 겁니다. 국세가 줄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도 줄어 경남도의 교부세는 358억 원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예상보다 줄어든 예산은 도의 재정으로 메워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33%에 불과한 경남도에는 큰 부담입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와 공유재산 처분 등으로 세입은 확충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성과가 낮은 사업 등은 정비하는 방법으로 교부세 감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남은 지난해에도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 1,139억 원이 줄어 대형 건설 사업 위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 서비스가 계속 차질을 빚는 겁니다. 경남의 기초단체인 18개 시군의 교부세 감소액은 1,950억 원입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데 이번 교부세 감소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566억 원, 부산에서 유일하게 교부세를 받는 기장군도 42억 원이 삭감되는 등 부산 경남 지자체들의 재정 운용은 내년에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오는 토요일 열리는 올해 부산 불꽃축제는 시작 시간이 당겨지고 규모는 커지는 등 다양한 변화를 선보입니다. 특히 불꽃축제를 관광 상품화시켜 부산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토요일 부산 불꽃축제는 1시간 당겨져 저녁 7시부터 불꽃을 쏩니다. 낙하산처럼 떨어지는 패러슈트 불꽃 등 예년보다 늘어난 대형 불꽃과 함께 부산만의 볼거리가 더 강화됐습니다. 부산에서만 연출되는 25인치 불꽃은 당연히 올해도 강화해서 연출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 특히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불꽃 연출이 뭐냐면 웨이브 불꽃, 그리고 패러슈트 불꽃, 문자 연화 불꽃 등이 있습니다. 중국팀의 초청 불꽃쇼, 한화의 멀티 불꽃쇼가 끝나면 내년 20주년을 기념하는 커튼콜 불꽃으로 8시에 마무리됩니다. 불꽃 시간이 당겨진 건 관람객들의 안전과 원활한 귀갓길을 위해서입니다. 안전관리에만 6,700명을 동원하는데 해변과 백사장에 20만 명 이상이 몰리면 아예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광안리 백사장의 유료 좌석은 지난해 8,000석에서 올해 14,000석으로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해외에만 5,000석을 판매했는데 전체 54%를 차지하는 타 지역 관광객을 배려하면서 시민 편의도 고려했습니다. 금년에는 개조기를 좀 피하고 그다음에 모래 양빈 작업도 한관계로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즐기는 무료 관람 구역도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 광안대교 차량 통행은 토요일까지 한 주 내내 단계별로 통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기간 멈춰섰던 부산 불꽃축제를 관람객 70만에서 77만으로 그리고 다시 100만까지 성장시켜 부산을 글로벌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 과연 올해 얼마만큼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9천만 원이 명태균 씨에게 건네진 것이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의 잘못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검찰에 이틀째 출석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명태균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강혜경 씨한테 강혜경 씨가 나한테 돈을 썼다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게 세비 9천만 원이 들어간 것은 회계 담당 전 보좌관 강혜경 씨가 주도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고 대가성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와도 자신은 아무런 연관이 없고
대선 여론조사 관련 비용 문제를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연관성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취재해서 낸 사안 속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구나를 알아. 그러니까 앉아갖고 지금 제가 당하는 거고.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을 상대로 명태균 씨에게 건넨 돈과 대선 전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성격 등을 조사한 검찰은 이제 명태균 씨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교차로에서 80대 남성이 도로를 건너다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운전자 33명에 대해 부산시설공단이 형사 고소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미납 건수가 최근 2년 동안 690차례로 707만 원 넘게 내지 않은 A씨를 포함해 모두 33명의 운전자들에 대해 이들이 미납한 금액만 1억 원에 이른다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공단은 지금까지 미납자에 대해 독촉 고지와 압류 예고를 통해 납부를 유도해왔지만 악성 미납자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리나라 최초의 달 착륙선 개발 등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달 탐사 2단계 사업의 목표는 달 표면의 탐사 능력을 확보해 우주 탐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달 착륙선은 기획 연구를 통해 오는 2032년쯤 발사될 예정입니다. KNN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사상 하단선 주변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의회가 오늘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날 점검에서 부산시의회는 땅꺼짐 발생과 관련해 교통공사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으며 부산교통공사는 흙막이 점검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한 위원회가 오늘 출범해 본격 활동에 나섭니다. 참석자들은 부산이 국내 임플란트 산업이 태동하고 국내 치의학 산업의 핵심 역량을 갖춘 도시로서 가덕 신공항과 인접한 강서구 명지지구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해 치의학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평소보다 두툼한 겉옷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부산은 11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모레는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아진 아침 기온으로 내륙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거창이 4도, 진주 7도 보이며 비교적 춥게 느껴지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19도 보이며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18도, 밀양과 거제가 19도 보이며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과 양산, 김해 모두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 풍랑특보가 내려진 남해 먼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목요일까지 기온이 떨어지겠고 이후로는 다시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